시작할. 서우야, 여기 몇 페이지냐면 92페이지거든? 열어봤니? 2학년 2학기 거죠. 맞아요. 2학년 2학기. 전기와 전기 회로. 92쪽. 92쪽이고요. 네. 열어주셨나요? 네. 네. 이게 물림이구나. 어, 왜 이러지? 이상한 게 떠버렸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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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잠깐만. 이상한 게 눌려가지고. 네. 됐다. 음. 네, 재경이도 왔네요. 네,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재경 선생님 목소리 들리지? 아, 재경이 아닌가? 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재경아. 네네, 안 들려요.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선생님 목소리는 들리니? 그러면 이 채팅창을 띄워놓을 테니까 할 말 있으면 이걸로 하세요. 네, 네. 그리고, 네. 여기 몇 페이지인지 알겠어? 재경아? 92쪽이에요. 92쪽.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마찰 전기하고 그다음에 정전기 유도를 배우셨어요. 마찰 전기, 정전기 유도 다 이제 전기를 발생시킨 거야. 근데 얘들아, 그 책에서 전기를 발생시킨다, 전기 발생이란 말이 좀 와닿지가 않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전기를 뭐로 생각하면 된다? 전기가 뭐야? 전기가 이거야. 이거. 알지, 서우야? 음. 에너지, 그치. 에너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찰 전기든 정전기 유도든 에너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그 친구들은 결국에 뭐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을 발생시켜서 그 힘이 있으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생겼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기력도 발생시키고 전기 에너지도 생기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기를 에너지로 우리가 쓸 건데 얼마나 쓸 수 있냐 이거지. 그치? 얼마나 내가 소모할 수 있냐.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 그걸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먼저 필요한 게 그래서 회로거든요. 회로는 쉽게 얘기하면 전선에다가 여러 가지 소자들을 연결한 거예요. 소자는 그냥 전기 부품들을 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지도 연결해 놓고 불 켤 수 있는 전구도 연결해 놓고 그쵸?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놓은 게 회로잖아요. 그쵸? 근데 그 회로에 흐르는 전자의 양, 그 전자의 양이 곧 전류라고 하거든요. 전자의 양들을. 전자가 흘러서 이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전구에 있는 여기가 니크롬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니크롬선을 지날 때 특별히 다른 전선보다 니크롬선이 더 지나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전자들이 지나면서 마찰을 심하게 해가지고 막 열이 발생하고 심지어
빛도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많이 흐르면 그만큼 전구는 더 밝다란 얘기야. 즉, 어떤 전자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거는 뭐다? 전자가 얼마나 흘러가느냐야. 그 전자의 흐름은 뭘로 정의했냐? 전류로 정의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전기 회로 내에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그래서 이 전기 회로에서 작동하는 전자제품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 즉, 전하라는 거는 전기적인 성질을 전기적 성질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전기적 성질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전류가 발생되기 전에, 전류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전자의 어떤 존재를 몰랐어. 그러니까 전자의 존재를 모르다 보니까 저번에 그 아까 마찰전기에서도 보세요. 마찰전기에서도 원래는 누가 이동을 하니? 원래는 이렇게 가운데 핵 가운데에 핵이 가만히 있고 전자들이 이동을 하잖아. 그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걸 그때는 모른 거야, 얘들아, 사실. 전자가 이렇게 훅 넘어가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어떤 전기를 띈다는 걸 몰랐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신 그냥 전자라는 존재를 모르고 그냥 뭔가 얘네들 사이에 전기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 전기력이 발생을 하는 어떤 힘의 근원을 그냥 전류라고 정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던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전류의 방향도 대충 이렇게 정해버린 거야, 일단. 정해놓고 나중에 한 100년 뒤에 보니까 전자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 전자의 이동은 반대 방향인데 우리 지금 여지껏 전류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기학 이론들을 다 토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다 뒤바꾸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그냥 원래 원인은 전자의 이동 때문인데요. 그것을 그냥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 말이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거 아닌가 몰라. 오늘 재경이는 또 마이크도 안 되고 이거 지금 야단났네. 재경아 잘 듣고 있니? 대답 좀 해봐 여기다. 네, 대답 잘하셨네요. 근데 좀 더 채팅창이 더 빠른 느낌? 이 마이크 켜고 이런 것보다 서우도 해도 돼요. 여기 채팅창에다. 어, 그러네. 야, 마이크보다 훨 빠르다, 야. 아, 너무 웃기네. 자, 제가 좀 서론이 길었어요. 근데 왜냐면 선생님도 그랬어요. 도대체 전기 발생이 뭐야? 너무 어려웠거든. 근데 쉽게 그냥 얘기를 하자면 에너지고 에너지는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계속 갑니다. 전자 때문에 전류가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전류의 방향과 반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물의 흐름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다. 물도 어때요? 그냥 평평한 곳에서 못 흘러요. 높이 차가 생겨야지 잘 흘러요. 전기회로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이 전선에 있는 전자가 함부로 막 흐르지 않아. 그러면 전자들이 멈춰 있을까? 자, 멈춰 있다. O. 아니다. X.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가 멈춰 있다. O. 재경이 X? O. 재경이가 더 빨라. 서우도 타. X? X. 오. 자, 빠른 건 재경이가 빨랐는데 정답은 서후. 네. 이게 전자가 멈춰 있진 않아요, 여러분. 어, 전자가요, 평소에 굉장히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쵸? 움직이긴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전선 속에서 막 지 멋대로 움직이다가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일제히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꼭 어떤 느낌? 아이돌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온 친구들이 한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이거지. 알겠죠? 쉬는 시간에 각자 놀다.
그래서 전자는 원래 움직이지만 전류가 흐르면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때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이 있겠죠? 물도 흐를 수 있는 게 이 펌프 때문에 끌어올려져 가지고 높이 차가 생겨서 흐르잖아요. 이 전자도 이 전지 덕분에 높이 차가 생겨.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높이 차이가 생기니까 이제 얘가 쏜살같이 흐를 수가 있다. 흘러서 뭐 한다? 전구 지나가면서 여기 니크롬선이 유난히 흘러가기 힘드니까 불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그렇다. 여기에서 수도관이 우리 도성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전류 이야기 했고요.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전류의 단위 암페어라고 하잖아요. 요 I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이거를 우리가 그 전류라는 영어의 약자고요. 이건 단위. 단위하고 요 약자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1암페어는 미리암페어의 1000배입니다. 그래서 1000mA랑 같은 양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이렇게 전지처럼 뭔가 끌어올리는 친구, 뭔가 높이차가 생기게 하는 그 친구, 전지가 갖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높이차가 커. 자, 10V, 100V 중에 누가 더 높이차를 크게 할까? 그 전자의 높이차를 크게 하는 건 누굴까? 서우는 여기 표시할 수 있으면 체크하셔도 좋고요. 재경이는 채팅 본드입니다. 누가 더 높이차를 크게 할까? 10V와 100V 중에. 전압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높이차가 큰 거. 맞아요. 100V가 큰 거죠? 그쵸? 전압이 크다는 건 그만큼 높이차가 커져서 전자가 세게 흐를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전류가 세게 흐르니까 여기에는 밝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죠. 네, 볼트를 찾았구나, 볼트.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항. 자, 저항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전자가 흐르려면 전압이 필요해. 그래. 그래가지고 전압을 발생시키는 전지를 연결을 시켰어, 이렇게. 전지를 연결을 시켰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 왼쪽 전선하고 오른쪽 전선하고 전압이 둘 다 똑같아. 뭐냐면 110V였어. 둘 다. 근데 얘가 훨씬 밝은 거야. 여기는 안 밝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차이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전구가 다를 수도 있죠. 그쵸? 전구가 다를 수도 있고, 뭐가 다를 수도 있냐면, 이 전선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전선의 종류. 봐봐. 여기 A하고 B 둘 중에 A는 뭔지 모르지만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는 거죠, 지금. 그쵸? 왜냐면 여기가 전류가 잘 안 흐르니까 이 빛이 약한 거잖아요. 빛이 약해요. 얘는 빛이 강해. 그쵸? 어. 한번 찍어보세요. 은도, 은 아시죠? 여러분들. 은, 동 할 때 은. 은도 전류로 흘려보내거든? 구리도 잘 흘려보내거든? 둘 중에 누가 은이고 누가 구리일까? 여기 한번 연결을 해봐도 좋고, 우리 재경 이거 여기 체크가 안 되면 채팅창으로 그냥 간단하게 A가 뭔지만 써보셔도 돼요. 자, 지금 A 회로만 빛이 어두워. 같은 전압인데. 그럼 누가 은이고 누가 구리일까? 지금 서우는 화면에다 체크를 잘 하셨고요.
재경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네. 재경아, 자니? 오, 열심히 쓰셨네요. 네. 오! 재경이가 이번에는 또 서우랑 반대로 썼는데, 재경이는 A가 9이라고 했어. 재경이는 A가 9이다. 이렇게 했네요. 자, 이번에는 정답이 재경이에요, 재경이. 구리가 맞아요, A가. 이게 사실 너희가 잘 모를 거야. 보통 은 같은 게 훨씬 전류를 잘 흘려보내긴 하거든요, 은이. 근데 이제 왜 안 쓰냐면 너무 비싸서. 네, 구리를 대부분 쓰는 겁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방법이 있어. 그, 그냥 이런 거 있지. 앞 글자만 딱 써도 되겠지. 그쵸? 다 쓰기 어려우니까. 네. 자, 보세요. 구리는 은보다는 전류를 잘 흘려보내진 못해요. 그러니까 A가 구리선이었던 거고, B가 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흘러서 같은 전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밝게 빛났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전류라는 건 전압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도 생각해야 된다? 저항도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지. 그치? 이 전선이 얼마나 전자를 잘 흘려 보내는지를 따지는 게 저항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저항이 강할수록 전류가 약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항은 전류와 반비례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저항은 뭐다? 전류 흐르는 거 방해하는 정도, 단위는 ohm이 있고요. 전압은 아까 볼트란 단위를 갔는데, 이 약자도 V예요. 저항은 약자가 R, 그리고 단위가 ohm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항이 물질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쉽게 말하면 이거야. 봐봐. 전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두꺼워. 전선이. 하나는 얇어. 이게 단면적이라고 쳐봐. S와 ES야. 같은 전류가 흐르는데 누가 더 수월하게 흐르겠어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두꺼운 친구겠지. 이 친구가 훨씬 더 잘 흐르겠죠. 그럼 잘 흐른다는 건 방해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단면적이 클수록 뭐가 전류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전류에. 어, 응. 저항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저항이 죄송합니다. 저항이 작아지고 너무 길어. 어, 같은 단면적인데 너무 길어. 그러면 갈 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 자체는 전선 같은 경우에 어떤 길이에 또는 단면적에 이러한 영향이 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한번 써볼래? 이거를, 어, 자, 보세요. S, L, 이렇게 한번 써보실래요? 네. 이게 저항이잖아요. 물질의 저항은 이게 면적인 거거든요. 면적에는 지금 반비례하는 거죠. 길이에는 비례한다. 비례를 하면 분자의 자리에 오면 돼요. 반비례하면 분모에 오는 거예요. 저렇게 한번 써놓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법칙을 하나 배울 건데요. 이 전기 회로에서 주인공이 있어, 얘들아. 지금 우리가 전류도 배웠지? 전압도 배웠지? 저항도 배웠지? 이 중에 주인공이 누굴까? 한번 체크해봐. 재경이는 한번 써봐. 서우는 여기 이 세 개 중에 누가 주인공일 것 같은지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서우는 전류가 주인공이라고 했어. 전류, 맞았어. 잘했어. 둘 다 맞았어.
전류가 주인공이야, 얘들아. 전류가 주인공이야. 근데 가끔 책에서 오음의 법칙을 V는 IR이라고 많이 소개를 해. 요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전압을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아니야.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아예 뭐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 뭐지? 이렇게. 항상 전류가 주인공이에요. 전류를 우리가 따지고 싶은 거고, 전류의 크기가 곧 그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거야. 그치? 제품의 성능이 막 빛이 많이 나. 이거 다 전류의 양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전류가 크려면 저항 줄이고 전압을 늘려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 요게 R이 넘어가서 IR, I가 넘어가서 I분의 V라고 표현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표로 나와 있는데 전류에 대한 기호가 I다, 단위가 암페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약간 이렇게 삐뚤게 비스듬하게 써주시고요. 얘는 이렇게 똑바로 써주시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저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새로운 개정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과학을 굉장히 실생활과 밀접해서 배우려고 많이 이제 책에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새로 바뀌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어서 예전 선배들은 모르는 내용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써? 중요하겠지, 그치? 예전엔 안 나왔는데 새로 나오고 있어. 이건 중요하니까 너희들 꼭 배워라라는 거고 학교 선생님들도 꼭 내실 거야. 그쵸? 예전엔 안 배웠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중학생들은. 이게 고등학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항이 작은 거, 그래서 잘 흐르게 해주는 거 대부분 금속이 그래. 저항이 커가지고 안 흐르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보통 어떤 거냐? 부도체라고 한다. 또는 절연체라고도 해요. 그리고 도체, 부도체 중간이라고 해가지고 흘렀다, 안 흘렀다 할 수 있어요. 전류가.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마음대로 조절을 해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93페이지 풀어봅시다. 93페이지를 몇 분을 줄까? 93페이지 일단은 5분 풀고 또 시간 드릴게요. 네. 32분까지 풀어볼게요. 갑자기 풀어봅시다.
얘들아, 좀 풀어봤지? 여기 같이 좀 답 맞추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은 전구가 연결된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냈다. 전류의 방향. 지금 전류의 방향이 전자와 반대거든요. 우리가 전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잖아요. 자, 이 마이너스 전하는 당연히 플러스 극을 향해 가겠죠? 예. 전기력은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여기 조그만 이 파란색 입자가 지금 전자라는 거고, 전자는 B, 그 반대로 전류는 A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미리 가정을 했던 거지. 옛날 사람들이 전자의 그 어떤 존재를 몰랐을 때, 존재 몰름, 그럴 때 전류가 뭔가 전기력을 발생시키고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그 전류라는 흐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 전류는 전자의 반대 방향,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음, 이거, 그렇게 보셔도 좋아요. 근데 뭐 여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물 속에 뭔가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 기포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흐르는 거는 돌이 아래로 가는데, 기포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전기의 발생을 생각했다고 할까? 네, 그렇게 좀 반대로 봤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물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펌프는 물을 끌어올리듯이 전지가 그 역할을 하고, 물이 흐르는 게 전류고, 수도꼭지가 이제 스위치, 물의 방아가 전구의 역할과 똑같더라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전구가 이제 물의 방아가 이렇게 요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 번, 또 두 번 이렇게 낙차를 하면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건 보통 물레방아가 직렬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3번. 3번에 OXX. 여기에서 틀린 이유가 저항은 ohm이라고 해야 되고 전선이 길수록 저항이 더 커지죠. 그쵸? 전선의 길이가 저항에 비례한다라고 했고 단면적이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말이죠. 그쵸? 음. 여기까지 다 풀었나? 재경이, 서호, 여기 4번, 5번도 다 풀었니? 서호야, 너 몇 번까지 풀었니? 6번까지 풀었어요. 6번까지 다 풀었어? 오, 네. 그러면 여기 답 계속 맞춰볼게요. 전류의 세기가 전압에 비례하죠? 그리고 저항에 반비례하죠? 네, 이거 기호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된다?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 전압에 비례. 이게 지금 왜 이퀄이 없냐면 이퀄을 만드는 건 어떤 법칙이고요. 이거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그냥 암묵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에 이퀄이 오려면 여기에 때로는 뭔가 상수 어떤 숫자가 붙기도 해. 뭐 이런 게 붙어서 얘를 만족시킬 수도 있어야 돼. 그러려면. 그래서 그전에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상관관계를 나타낼 때 저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항이 일정하대. 만약에 저항이 일정하대. 보세요. I는 R분의 V인데 저항이 일정해요. 그러면 전압이 커지면 당연히 얘도 커지죠. 그쵸? 전압이 분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커지죠. 그리고 전압이 일정하대, 이번엔. 전압이 일정하면, 보세요. 저항이 작아질수록 전류는 반대로 커져야죠. 그쵸? 왜 일정하단 말이 자꾸 나올까?
얘를요, 비교할 때는요, 세 개 동시에 비교할 수가 없어, 얘들아. 하나는 일정하게 항상 만들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똑같이 비교해두고, 아까 선생님도 그랬잖아. 똑같이 110V로 전압을 일정하게 해두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잖아. 이런 식으로 다 과학에서는 변수 여러 개를 두 개씩, 두 개씩 비교해 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변수는 또 뭐냐면, 얘들아. 변수는 또 갑자기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그래서 사실 중학교 수학을 좀 배워야 쉬운데, 너희들 중학교 수학 좀 했니? 이런 거 알아? 배웠어? 서우야? 그런 건 배웠던 것 같아. 배웠어? x에다가 두 배를 하면 y 값이 결정이 되는데, x와 y는 서로서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걸 변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얘는 변하지 않아, 상수. 얘는 변수 a, 변수 x, 변수 y. 그런데 x에다가 1을 넣으면 y도 그 x 값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문자식, 맞아요. 상수항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 앞으로 연습해야 할 그런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얘들아, 이거 저항의 단위야. 그치? 전압이야. 그쵸? 전류가 얼만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옴의 법칙을 갖고 왔어. 옴은 과학자 이름이야, 얘들아. 옴이 이거를 발견을 한 거야. 자, I는 R분의 V라고 하고요. R 250이라고 V는 2.5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나온 게 0.01이면 이때 단위는 암페어거든요. 암페어? 네. 꼭 기억하세요. 옴과 볼트와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위는 절대 미리암페어가 바로 안 나와요. 암페어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미리암페어라고 쓰라 했으니까 1000배 해준 거예요. 그래서 10mA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옴의 법칙에서 볼트에서 나오는 결과값은 암페어야. 미리암페어가 아니라. 자, 부도체 찾아봅시다. 네. 전기 안 흐르는 애들을 말하겠죠? 너희도 초전도체는 들어봤니? 초전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 초전도체는 온도가 엄청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혹시? 온도가 굉장히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초전도체. 막 어. 뜨지 않아요. 맞아. 봤었구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막 뜨는 그림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기면서 얘네가 그러니까 저항이 거의 없는 거야, 저항이. 그러니까 봐봐. 도체는 어느 정도 저항이 있겠지. 초전도체는 완벽하게 거의 저항이 없을 때. 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지금 후반부 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머리 아파, 그치? 이거 어떡하니? 자, 이거 주한이는 영상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니? 오늘 킹 어려운 날인데.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살짝 쉬도록 하시죠, 그러면. 지금 7시 40분인데 한 4분만 쉬어서 네, 쉬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좀 어려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서우야 좀 쉬고 왔어? 재경이랑 왔나요? 네. 네. 우리 이제 회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눈뽕. 이게 회로에서 이렇게 지지직하는 표시는 보통 니크롬선이 이렇게 생겼거든? 니크롬선 같은 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을 만들었구나. 근데 그 저항이 하나만 있지 않을 수 있지, 회로에. 그쵸? 그래서 저항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는 똑같이, 전지 똑같이 연결했고요. 이거를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물레방아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물을 끌어올렸어요. 여기에 이제 펌프가 있고요. 끌어올린 물이 떨어지면서, 아까 제가 한번 계단 형식으로 그렸던 거 있죠. 물레방아가 한 번 중간에 있고, 또 한 번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연결된 게 이렇게 연결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펌프로 끌어올린 거는 똑같은데 얘가 요 맨 위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가지고 어떤 거야? 맨 아래쪽에 물레방아 두 개가 동시에 연결된 개념 같이 보시면 돼요. 이거를 병렬 연결이라 하고요. 이거를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자, 물을 흘려보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올립니다. 물이 떨어지면서 한 번, 또 떨어지면서 한 번, 물레방아를 세차게 돌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올립니다. 물이 나뉘어져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세차게 돌아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은 똑같이 걸려 있고, 저항도 다 똑같이 지금 걸려 있는데, R1, R2, R1, R2가 다 똑같다고 해볼게요. 저항이. 네. 다 똑같은 상황인데, 요 왼쪽 같은 경우는 전류가 여기서부터 플러스죠, 여기가. 플러스를 길게 표현을 하거든요. 스타트 해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저항 두 번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쵸? 그럼 여기서 문제. R1에 흐르는 전류하고 R2에 흐르는 두 전류 값이 어떨까? 서우야? I1과 I2가 어떨까? 대경유도 한번 써봐. I1과 I2의 크기가 같을까? 아니면 R2가 클까? R1이 클까? I1과 I2가 다를 것 같아요. 음, 서우는 내가 지금 다시 물은 건 전류 I1과 I2가 같겠냐, 아니면 둘 중에 누가 더 크겠냐, 이거거든? 음. 아, I1이 지금 크다는 표시를 한 것 같아. 그쵸? 근데 얘들아, 이거는 같아. 응? 봐봐. 전류라는 거는 그냥 전자가 흐르는 양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얘가 물의 양은 달라질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왜 너희가 여기가 더 세다는 느낌이 자꾸 있냐면, 이게 아무래도, 처음 막 높은 곳에 있는 거라서 높은 곳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전류 자체는 차이가 없고, 다만 뭐가 달라진 거냐면, 너희들 느낌이 맞아. 전압이 여기랑 여기가 이제 다르게 걸리는 거야. 전압이. 오케이? 응. 높이차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는 조금만 높이차를 줄 수 있고, 이렇게. 여기는 만약에 한 10m 끌어올렸는데 이쪽은 한 1m만 떨어지게 하고 이쪽은 9m 떨어지게 하면 아무래도 물 높이차가 여기가 더 크니까 얘가 더 빨리 돈다고. 진짜로요. 알겠죠? 네. V는 V1과 V2는 각각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건 어때? 이 높이차가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걸리는 V1과 여기 V1이 여기다. V1과 여기서 걸리는 V2가 서로 같아. 다만 전류가 어떨까? 전류가 I1과 I2가 얘네들이 전체 전류 I하고 다르겠지, 당연히. 물끼리 나뉘어지니까. 이런 개념이 있어요. 머리 아프시죠? 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저항이 이렇게 직렬 연결돼 있을 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은 똑같은데 뭐가 다를 수 있다? 전압이 다르게 걸릴 수 있고 이렇게 병렬 연결되면 전압은 똑같이 걸리는데 전류가 서로 다르게 혹은 전자가 같잖아요. 그럼 좀 이게 딱 절반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10A였다고 쳐봐. 그럼 여가 55 해가지고 같을 수는 있지. 어쨌든 전체 전류의 절반이 된다. 이런 개념. 이해되시죠? I는 I1, I2. 여기에서는 저항이 각각 어떻게 흐르냐면 여기선 전압이 똑같이 걸리죠? 그리고 R1, R2가 또 이 R1, R2 값에 대해서 다르게 걸릴 수 있어. 요거 얘기 좀 해볼게요. 요 얘기. 아까부터 주인공이 전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항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된다? 일단은 얘가 V면 여기도 V, 여기도 V인 건 변함이 없어. 전체 전류 I고 여기가 I1, I2가 흐른다고 쳐봐. 그리고 여기 걸린 저항이 R1, 여기가 R2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에 있는 I1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I1은 R분의 V잖아요. 근데 V는 여기 그대로 V인데 R은 여기 있는 요 저항 R1분의 V가 되니까 I2는 R2분의 V가 되니까, 보세요. 전압이 일정하지만, 만약에 저항이 여기가 더 크다. 그럼 얘는 훨씬 더 작게 되는 거지.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R1이 만약에 2옴이고, R2가 3옴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봐봐. R1 대 R2가 지금 2 대 3이라고 쳐봐. 그러면 I1 대 I2는 어떻게 된다? 요게 이제 밑으로 가가지고 2분의 1 대 4분의 1, 3분의 1. 즉 얼마예요? 이게 3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얘랑 반대가 되죠. 맞나요? 음. 너 왜 3대 2인지 알지? 정수비로 했을 때 최소 공배수 곱해줘야 되잖아. 그쵸? 이렇게 바뀐다라는 개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흐르는 전류는 직렬일 수도 있고, 아까 저항이, 우리 집에 연결된 저항들이 직렬 연결된 것도 있고, 병렬 연결된 거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퓨즈하고 멀티탭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퓨즈라는 게, 여기 선이 있죠? 요 선. 이 선이 뭐냐면, 그,
여러분들 금속 중에요. 납 아세요? 납? 납 들어보셨어요? 납이라는 친구하고 주석이라는 친구를 섞잖아요? 납이 원래 녹는 점보다 훨씬 뚝 떨어져.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녹아.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먹는다? 여기 우리 하우스야. 우리 집이야, 이제. 여기 우리 집이에요. 하우스 맨 앞쪽에 퓨즈를 이렇게 딱 연결을 해놓는 거야. 퓨즈 이렇게 있어. 이게 보통 여러분 신발장에 있어요. 신발장 뒤쪽에 있어, 열어보면. 그래 놓고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이 멀티탭에 재경이가 이렇게 코드를 여러 개 꽂을 수 있지. 다 꽂고 막 쓰고 있어. 컴퓨터 쓰고 에어컨 쓰고 막 동시에 막 다 썼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까 우리가 저항이 병렬 연결을 계속 하잖아요? 요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저항의 병렬 연결을 계속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병렬 연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항이 줄어. 전체 저항이 줄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 봐봐. 병렬 연결을 계속 한다는 거는 이 전류가 지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항의 단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는 효과가 나와.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전류가 이게 그러니까 단면적이 넓어지면 저항 전체적으로 저항은 줄어. 그러니까 전류가 과전류가 막 흘러. 이거를 멀티탭을 저렇게 여러 개 연결할 때 그런 현상이 생겨. 그럼 아까 우리 인더 하우스에 우리 하우스 맨 앞에 퓨즈 있죠? 여기에서 지금 재경이가 막 멀티탭 연결 엄청 많이 했다고 쳐봐. 과전류 막 흐르죠? 요 앞에서 끊어주는 거야. 응. 끊어줘. 그러니까 순간 모든 전원이 나가버리는 경우 생기잖아요. 그럼 그럴 때 놀라지 말고 그 신발장에 가가지고 다시 뭔가 이렇게 손잡이 내려진 걸 올려주면 되거든? 이게 손잡이가 딱 끊어지면서 휴즈가 이렇게 끊어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다시 어떻게 또 전기가 들어오냐? 얘가 내려가면서 이거 올려준다는 건 이걸 교체해주는 작업인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지금 도체로 된 부품이 있잖아요. 도체로 되어 있고 여긴 부도체고. 걔가 다시 올라가서 연결이 되는 거야, 새로. 그래가지고 끊어졌던 전선을 다시 연결해 주는 거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일단 모든 제품을 다 꺼버리는 거지. 자, 다시 정리하자면, 그래서 우리 집에는 퓨즈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직렬 연결을 해놓고요. 멀티탭은 병렬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 이 직렬 연결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이 저항이 세탁기의 저항이라고 쳐봐. 이거는 전자레인지야. 나 빨래 하면서 밥 하고 싶다고. 근데 빨래를 안 하고 아니지. 빨래, 빨래 안 하고 싶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연결은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연결이에요. 그래서 병렬을 할 수밖에 없어. 이해되셨나요? 가로등도 하나 고장났다고 다 끊어지면 안 되잖아. 여기는 전구 하나 고장나면 뒤에도 다 안 켜지거든. 이런 거. 근데 이 장식용 전구는 보통 단순하게 그냥 저렇게 하나로 만들어 버리지. 그치? 그래서 좀 다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 회로에 저항이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또는 부분적인 전류의 값이 달라져가지고 이 전류가 각각 다르게 흐를 수도 있고, 또는 전압이 똑같이 걸려버려서 이제 뭔가 여기에서는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네. 직렬은 그래서 저항이 연결하면 할수록 저항이 커져요. 보시면 이게 저항이 점점 커져가지고 전류는 오히려 줄어. 전류가 줄면 전구가 어두워지지. 전구가. 네.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머리 아프시죠? 자, 요런 거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8번?
8번하고 9번을 한번 먼저 풀어보실게요. 8, 9번만 한번 풀어볼래요, 여러분? 8, 9번? 할 수 있을까? 네. 8, 9번 한번 풀어볼게요. 8, 9번. 알겠죠? 네. 8번, 9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많이 못 드리니까 빨리 푸시고 그냥 저랑 또 얘기해 볼게요. 8, 9번만 8시 1분이죠? 네. 8시 5분에 답을 맞춰 볼게요.
얘들아, 지금 8번, 9번만 한번 같이 해결해 볼게. 8번에, 보시면, 서우야, 이거 풀어봤니, 서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 풀긴 했는데. 헷갈리시죠? 그쵸? 서우, 재경이도 풀어봤어요? 음, 재경이 여기 와 있는 거 맞겠지? 좀 어려웠어요? 아, 맞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날이에요. 자, 지금 18볼트에 전압에 이렇게 걸어줬어. 그러니까 걸어줬다라는 말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회로에 연결이 돼 있다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직렬 연결돼 있죠? 그러면 그걸 보셔야 돼요. 직렬이면 전류가 똑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똑같이 흐르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전압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 전압은 저항과 똑같이 걸려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오음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얘가 전류가 일정하죠. 전류가 일정해요. 지금 전류가 똑같이 흐르죠. 근데 저항이 만약에 크면 전압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일정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분의 2였어. 그러면 또 만약에 3이 되었다? 그럼 얘도 3이 되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야만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 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여기 걸리는 전압, V1과 여기 걸리는 전압이 1대2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3ohm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그럼 얼마냐? 여러분 이거 아시죠? 비례배분 아세요? 비례배분? 수학에서 비례배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개면 재경이하고 서우가 2대 3으로 나눠 가지려고 한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개를 요거 요 두 비의 합 5분의 재경이 거 2 이렇게 10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하는 거를 비례 배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누는 거를.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떻게 된다? 원래 18볼트잖아요. 18볼트 중에 여기 V1은 얼마가 된다? 즉 3옴에 걸리는 거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 요거 둘이 더해가지고. 자, 이거 여기 뭔가 많이 써져 있어서 복잡하시죠? 잘 쫓아오세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극복을 좀 합시다, 여러분. 힘들어도. 네. 이걸로 볼게요. 저기 뭐 글씨가 많아가지고 괜히 헷갈리실 것 같아서. 보세요. 직렬 연결돼 있어요. 전압은 18볼트인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걸려 있다? 2옴, 3옴이었어요. 그쵸? 2대 3. 그래서 전압도 2대 3이라는 거야. V1, V2도 2대 3이구나. 비례배분에 의해서 V1은 전체 18분의 5분의 2에 해당이 되고. 잠깐만. 아, 이게 1대 2였나 보다. 아, 여기 이렇게. 미안. 이게 1대 2야. 1대 2. 1대 2니까 3분의 1에 해당이 되고. V1. V2는 얼마다? 18 곱하기 3분의 2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6볼트, 여기가 12볼트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는 전류가 얼마가 흐를 수 있죠? I는 R분의 V잖아요. R분의 V 해가지고 3A. 여기도 R분의 어, 어? 미안. 여기가 1이지? 1옴, 2옴이었죠? 그쵸? 그래서 둘 다 6A가 흐르게 되는 거죠. 6A. 여기서 둘 다, 여기가 3옴이구나. 6옴이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돼. 12볼트는 그대로고, 보세요. 6볼트, 12볼트는 그대로고,
이거 R분의 V 해주면 2A가 되는 거죠. 여기도 2A. 이거 연습을 이따가 제가 다른 회로 그려가지고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요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그리니까 어떤 모양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일부분만 좀 그려가지고, 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병렬 연결돼 있어요. 병렬 연결되면은 서우야, 전압이 일정해, 전류가 일정해. 여기 두 저항에 흐르는 전압과 저항 중에 누가 일정한 거야? 여기에 병렬일 때는 아, 전압이 일정해. 맞았어. 전압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여기 3옴에도 얼마가 걸린다? 18V. 여기 6옴에도 18V가 걸려. 자, 그럼 좀 더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럼 3옴에 있는 거를 R1, 여기 6옴에 있는 걸 R2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R1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 R1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니까 3분의 18. 여기는 R분의 V니까 6분의 18. 그래서 3, 6. 그러면 전체 저항은, 전체 전류는 9A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이렇게 각각 나눠줬다가 다시 합해서 흐를 테니까. 전체 저항은 9A. 네, 그래서 여기가 18, 18, 그리고 6, 6옴, 3옴에 흐르는 게 6A? 제가 아까 그렇게 했나요? 여기가 18이니까 6A, 여기가 3A, 그쵸? 맞네요. 그래서 전류의 B는 2대 1. 그럼 얘들아, 이게 만약에, 얘들아, 이 저항이라는 게 곧 전자제품이거든? 전자제품이거든? 이게 만약에 전구였다면, 누가 더 밝겠어? 더 밝은 게? 여기 6A 흐르는 애. 그쵸? 저항이 작은 애. 이 친구가 더 밝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서 밝기가 나타나겠죠? 이런 건 어렵지 않죠. 직렬 연결 우리가 다 배우셨고요. 여기에서 저항에 걸린 전압이 같은 건 병렬. 저항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으로 저항이 작아지는 건 병렬. 그쵸? 멀티탭. 그치? 전류 세기는 일정한 게 직렬, 전체 저항은 직렬일 때 커지고. 잠깐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에너지 이야기는요, 오늘 이것까지는 못하고 힘들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고 넘어가서 연습 문제로 가서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고요. 여기 회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회로 문제. 저항 연결. 네, 이거 한번 보세요.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102페이지거든요. 요거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여러분. 102페이지 11번 저항 아래 크기 구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을까? 네. 일단 여기에서 지금 10V 걸렸는데 직렬이니까 여기 V1과 V2가 다르게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있어, 얘들아. 봐봐. 얘가 이렇게 나눠서 걸리잖아? 그럼 아까 제가 그랬죠? 10m면 여기가 만약에 5m면 나머지 여기도 5m라고.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한 게 전체 높이차야. 즉, V1과 V2를 더한 게 10V인 거예요. 그러니까 V1을 먼저 구하시면 V2를 구하실 수 있고 3오민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2A니까 여기도 2A잖아요. 그쵸? 어. 여기만은 똑같이 흐르죠? 직렬이니까. 네. 이 상황에서 한번 저항을 구해봐라라는 거거든요. 네, 한번 해볼게요. 도전해보세요.
V1 어떻게 구해야 돼? V는 IR이잖아. 그치? I하고 R을 곱해야 되잖아. 순서는 V1을 구하시고, 두 번째 V2를 구하셔서, 그 다음에 R을 구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구했어? 서우야? 응. 뭐, 얼마 나왔어? 6, 6, R은 6곱 나왔어? 응. 이렇게? 자, 재경이도 나왔나요? 재경이? 재경이는, 네. 얼마 나왔어? 재경이도? 6 나왔니? 아, 네. 채팅 버그였구나.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에서 V1이요. 3볼 3옴하고 2A를 곱해서 6볼트 나와야 되죠? 그리고 V2가 그러면 10볼트에서 6 뺀 4볼트가 나오죠. 얘가 4볼트면 얘는 얼마가 되죠? R은? R은 I분의 V잖아요. 그쵸? 음, 그쵸? 그래가지고 2분의 4해서 2옴이 나오게 돼요. 2옴. 2옴. 3대 2가 되는 거죠. 2옴. 네. 좀 헷갈리시죠? 뭐 연습을 좀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시면 얘가 6볼트였고 그럼 나머지 4볼트구나. 아, 얘가 지금 3대 2잖아. 그럼 얘도 3대 2라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네. 저항이 전압의 크기와 비례해요. 이번엔 요걸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저항 R이 100옴짜리 저항과 병렬 연결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류계예요. 그냥 단순히. 전류계는 전류 측정 도구야. 측정해 주는 거고 얘도 전류 측정을 해 주는 것뿐이야. 알겠죠? 그래서 전류 측정을 했는데 그 전류가 여기에서 가에서 0.6A 흐르는 거를 측정했대. 이렇게. 근데 나에서는 0.12A가 흐르더래. 이렇게. 와, 그러면 여기에는 몇 암페어가 흐르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얼마가 흐르는 걸까? 자, 첫 번째, i가 얼마일까? 여길 i1이라고 해볼까? 두 번째, 여러분들,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 똑같이 걸리잖아요. 그쵸? V1과 V2. 그럼 V2가 사실 지금 여기에서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V1하고 V2가 같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R을 구할 수 있거든요? 와, 오늘 진짜 어렵다, 그지? 응.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다. 이거 연습만 좀 하면 된다, 여러분. 좌절 금지. 네. 자, I1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I1 어떻게 알 수 있어요? 0.6과 0.12가 얼마인지 알면 요 물끼리 이렇게 서로 갈라진 거니까 I1 구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전류도 있고 저항도 있으니까 V2 구할 수 있는데 V2, V1이 같으니까 V1을 알아냈지? I1도 알아냈지? 그러면 R을 구할 수 있다 얘기죠.
자, 하나씩 한번 물어봐도 될까? 서후야. 서후가 여기 I1 얼마인지 한번 말해볼 수 있어? I1이 얼마야? 아직 못했는데. 아, 괜찮아. 같이 하자. I1이 얼마일까? I1. 여기 가에는 0.6, 여기 아래쪽 나는 0.12가 흘러. 그러면 여기 위에는 얼마가 흐를까? 이, 2? 여기 0.6이었고 0.12가 아래로 흘러갔으니까 I1은 I1은 0.6에서 0.12를 뺀 나머지가 흘러야 되겠지. 서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네. 0.48이 흐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V2는 얼마일까? 재경아, 너 V2 구했니? V는 IR이니까 얼마여야 돼? 못했니, 아직? 서우야, 여기에 V2는 얼마일까, 그러면? 전류가 0.1이고 저항이 100이잖아요. 그래서 V2가 지금 12V인 게 나오는 거예요. 머리 아프죠? 그래서 V1도 12V예요. 다 나왔어. 그럼 뭐야? V1이 12V, I1이 0.48A, R은 I분의 V니까 0.48분의 12. 즉, 이게 뭐야? 12 곱하기, 뭐라고? 3번인가 답이? 그랬어? 보시면 0.48을 나눠야 되니까 곱하기 48분의 100이죠? 그러면 25가 나와 있나요? 10. 아, 전압의 크기구나. 아, 저항까지는 안 구해도 되는 거였구나. 네. 네, 그러면 12V 진작에 구했네요. 네, 12번. 3번이네요. 3번. 맞아요, 3번. 네. 네, 저항은 25ohm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전압만 물어보는 거였군요. 네, 이런 문제 드립니다. 요거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잘 보세요. 혹시 네, 오늘 영어 합니다. 오늘 영어 할 수 있는 분은 오세요. 네, 오늘 영어 열심히 할게요. 자, 지금 마지막 14번이에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그리고 아까 그거 회로 문제 있잖아요. 회로 문제는, 어, 회로 문제, 음, 회로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O2가 그렇게, 뒤에 그거 있겠구나. 뒤에 시험 대비 교재 문제로 숙제를 좀 내야 되겠다.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얘가 만약에 다 같은 전압이었다고 쳐봐. 그리고 다 동일한 전구니까 저항은 같은 거예요, 지금. 저항이 다 R 같다라고 쳐봐요. 자, 그랬을 때 밝기를 비교해. 자, 밝기는요, 그러니까 전류, 저항, 전압 중에 누구를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지, 얘들아? 밝기를 비교하자는 거는 누구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서우야, 누굴 찾아야 돼? 저항이야, 전류야, 전압이야? 밝기를 비교하려면? 전, 합, 압, 전압? 주인공은 어떤 제품의 성능의 주인공은 전류야, 전류. 알겠지, 서우야? 그러니까 전류가 그냥 무조건 전압, 저항까지 막 생각할 필요 없이 걔네들 때문에 전류가 바뀌거든? 그러니까 전류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흐르느냐가 밝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류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여기 1V다. 1V, 1V다. 그리고 1옴이다. 1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1옴이라고 보세요, 그냥. 1V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 I는 R분의 V잖아요. 그래서 그냥 1이 되는 거죠. 1A. 여기는 어때요? 1V인데 이 전구가 1대1로 나눠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여기가 2분의 1V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게 지금 I는 R분의 V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2분의 1 암페어로 줄어든 거예요. 밝기가 확 줄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둘이 똑같겠죠. 얘는 여기가 어차피 1볼트 1볼트 걸리니까 여기에도 1암페어 1암페어. 그러니까 전체 전류는 늘어. 아까 그 멀티탭을 다 연결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앞에서 퓨즈 끊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나 밝기는 어쨌든 얘가 요 앞에 거랑 똑같죠. 결론은 4번이죠. AD가 훨씬 더, 아니지. 아, BC가 더 어두워야 되죠? BC가 제일 어둡고, 5번이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어, 너희들 오늘 숙제가 조금 특별하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시험 대비 파트 한 번만 열어볼게, 얘들아. 시험 대비 열어볼게요. 시험 대비해서요. 잠깐만. 시험 대비 요즘 내가 다운받아. 시험 대비해서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오트 기절. 어, 여기다. 저거 좀 바뀌었네. 이게 뭐야? 선생님? 지금 말고 좀 바뀌었네. 여기. 많이 바뀌었네. 과학 노트에서 미안 종합 과학 노트에서 이게 뭐야? 이런 거 말고 시험 대비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아, 시험 대비 교재가 없네요. 음, 안 되겠다. 미안해, 얘들아. 이제 수업이 끝났는데, 잠깐 교재 다시 볼게요. 교재에서요,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이, 너희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 요걸로 연습을 하고, 101페이지, 102페이지까지 풀어야 되겠다. 101, 102 쪽 풀고요. 이게 시험 대비 교재가 여기 뒤에 안 나와 있지. 선생님 책이 지금 시험 대비 교재가 안 보여가지고 몇 페이지인지 말을 못해서 일단 100일 102쪽 풀어오는 걸로 하실게요. 하시고 얘들아 근데 미안한데 너희들 프린트는 안 되더라도 화면으로 선생님이 보낸 문제들을 좀 풀어볼 수 있겠니? 서우야 좀 그렇게 해줘 너희들 이거 전기 문제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전류 여기에서 내가 회로 문제만 좀 여러분이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제가 부모님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장에 풀어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진 않아도. 알겠죠? 네, 이거 좀 연습장으로 풀어오세요. 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은 고생하셨어요. 100일, 100일 쪽 푸시면 됩니다.